도널드 트럼프가 이란 전력망을 위협하자 관계자 경고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부셰르에 더 가까워진다면 그 여파는 이란의 국경에서 멈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걱정은 단순히 정전이나 유가, 해상 운송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걸프 해안에 있는 이란의 유일한 가동 원전 부셰르입니다. 전투가 원자로에 너무 가까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4월 4일 발전소 근처의 투사체 낙하로 일명 사망 위몰 파손을 발표했습니다. 건물 일체 파손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이제 원자력 시설에 대한 공격이 수세대에 걸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셰르가 그렇게 민감한 겁니다. 그곳은 주요 걸프 해상 운송로, 해안 인구 밀집 지역, 그리고 수백만 명이 식수로 의존하는 해수 담수화 시스템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심각한 공격이 발생하면 군사적 확전이 지역 환경 및 공중 보건 비상사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도 자체적인 표적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반응은 그러한 공격에 대해 반드시 보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이란의 기반 시설이 공격당할 경우 똑같이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군은 미국이 소유하거나 미국과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되어 있거나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 행위에 기여하는 모든 유사한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을 것입니다. 테헤란은 전쟁이 확산되면 이스라엘 디모나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한 후 이란이 보복 공격을 했던 이전 사례에서 이란은 디모나 지역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지만 최소한 한 발의 미사일이 주거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저는 이스라엘 방위군에게 이란 테러 정권의 국가 인프라를 강력하게 계속 공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란 테러 정권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과 이스라엘 시민들을 향한 비겁하고 범죄적인 공격이 경제적, 전략적으로 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란의 위협이 걸프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테헤란과 그 동맹국들은 이 지역에서 가장 민감한 전략적 시설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한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지목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군사적 압박이나 에너지 영향력을 둘러싼 싸움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전력 인프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걸프 전역의 핵 관련 및 에너지 시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셰가 이제 국제적 우려의 중심에 놓이면서 또 한 번의 공격이 이 전쟁을 핵 참사에 더 가깝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겠죠. 우리는 지금 바로 백악관으로 가겠습니다. 미국 수석특파원 마이크 바겐하임이 그곳에서 대기 중입니다. 마이크, 또 다른 대통령 기자회견이 2시간도 채 남지 않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기자회견입니다. 조금 전 부활절 토끼협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그 발언이 아무리 진지했더라도 이번에는 공식 기자회견입니다. 마이크, 이번에는 우리가 얼마나 긴장해야 할까요? 백악관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잡음과 발언들에 우리가 조금 무감각해진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트럼프는 그의 장점이기도 한데 역사상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더 접촉하기 쉬운 인물입니다. 또한 항상 무언가를 말해야 하고 항상 어떤 사안에 대해 의견이나 설명을 해야 한다는 느낌도 함께 가져옵니다. 그리고 종종 상반되는 메시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 발언이 불과 5분 전에 했던 말을 덮어버리기도 하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쟁이고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이나 새로운 시한이 지나고 나서 며칠 안에 있을 수도 있는 대규모 군사 작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의 말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말하는 시한이나 위협을 우리가 얼마나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입니다. 여기에는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감각해지는 것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란인들은 작년에 그것에 무감각해졌다가 60의 시한이 지나고 몇 시간 후에 자신들의 핵시설이 미국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양쪽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네, 그의 말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한편으론 앞으로 벌어질 일과 관련해 그의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마이크, 있잖아요. 당신은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에 앉아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현지 논의를 접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전쟁에 대한 미국 내 분위기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그 분위기의 흐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하락세라고 볼 수 있나요? 대통령 본인에 관해서라면 꼭 급락이라고 분류하진 않겠지만 확실히 지금은 여론조사가 그를 지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몇 주 전에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대통령에게, 행정부에게, 그리고 공화당 전체에게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전부터 이미 전 세계 에너지 가격에 영향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죠. 이게 계산에 포함되어 있었던 건가요? 저는 이것이 이곳 행정부의 사고와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일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화당 내에서 커져가는 우려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중간 선거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 당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일들은 모두 예견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더 큰 질문은 행정부가 이를 얼마나 고려했는지, 그리고 지금 뒤늦게 따라잡으려 하고 있는지입니다. 혹은 그들이 말하듯이 아니, 우리는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계획도 세워두었다. 단지 지금은 그 계획을 공개하지 않을 뿐이다. 적에게 어떤 이점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답이 진짜로 맞는지는 오직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전쟁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니지만 미국인들의 인식이 이 대통령에게 계속되는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마이크, 그러니까 그가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줄 것이고 2시간도 채 안 돼 이 내용을 다시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바겐하임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준 소식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곳 스튜디오에는 저희 수석 특파원 오웬 올토넌트와 국제문제 분석가이자 전 AP 유럽 중동 편집장인 댄 페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웬, 먼저 최근 외교적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부르도록 하죠. 이 상황을 진정한 협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심지어 지난 1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현재 상황과 군사작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우선 이것은 확실한 협상입니다. 한쪽이 제안하고 다른 쪽이 답하며 양측이 중간 지점을 찾으려는 협상입니다. 성공을 장담할 수 없지만 협상 중입니다. 이란에 관해서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잠재적인 중재안으로 중재자들이 제시한 것에 대해 10개 항목의 계획으로 답변했습니다. 데이브, 10개 항목을 요약하면 이란은 몇 가지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시 휴전이 아니라 전면적인 정식을 요구합니다. 만약 미국이 제안을 내놓았다면 전쟁에서 미국 측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들이 서방에 대한 적대 행위를 끝내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아니면 그게 그들이 제안하는 것의 일부인가요? 그들은 이 지역 전체에서 적대 행위를 끝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공격을 중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상호적인 휴전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대리 세력 지원이나 장기 약속은 하지 않지만 실제 공격은 양측 모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를 들어 가자 지구에서처럼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45일간 인시 휴전을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는 미국 중재자들이 제안했던 여러 제안 중 하나였습니다. 이란은 우리는 영구적이고 확실한 종식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난 한 주 동안 이란이 강조해온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들은 가자지구나 레바논에서처럼 휴전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휴전이 발효된 후에도 휴전을 집행하고 이스라엘의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전투가 끝나고 무력 공격이 끝나기를 바라며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최대한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원래 하던 일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두 번째, 호르무즈. 이란은 안전 통행을 위한 절차를 원합니다. 데이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내게는 전쟁 전처럼 누구에게도 돈을 내지 않고 선박들이 통과할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일종의 지역적 메커니즘일 텐데 예를 들어 모두가 돈을 받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미국이나 석유를 사는 나라들 그리고 전 세계 경제 전체에 있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토콜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란이나 걸프 국가들에게 공정할까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란이 무엇을 제안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아마도 미국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일 것입니다.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 문제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이란은 데이빗, 우리에게는 터무니없게 들리지만 이란은 배상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게 합의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 해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무엇을 얻습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일부 해제 등
이란은 영구 휴전, 제재 해제, 배상금을 얻습니다. 네, 그들이 승자처럼 조건을 내세우는 것 같고 이는 이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내러티브가 완전히 뒤바뀌는 걸 본 겁니다. 전쟁 초반에는 정말 놀라운 정권 수뇌부 제거 작전이 있었죠.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었고 심지어 무모하고 불법적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 이론가들조차 수세기 동안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겁을 먹고 교훈을 얻길 바라며 항복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이유가 있었고 세계는 이란의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변화를 강요했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A. 최상의 시나리오로는 정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는 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란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전쟁이 끝난 후에는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B. 이란이 우라늄을 무기화 수준으로 농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한 없이 개발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행동을 바꿀 것이라는 시나리오입니다. 또한 대리 무장 세력에 자금과 지침을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과 죽음, 아수라장과 파괴를 퍼뜨리고 이 지역 전체, 아랍 세계 전체에서 주권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놀랍게도 지도부 제거 이후에 따를 계획이 없었고 미국이 이를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즉시 일어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막을 계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예견 가능했던 일 중 하나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이 일이 4주에서 6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간을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란 피해를 신경 쓰지 않는 광적인 지하디스트들과 상대합니다. 이건 내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순간 그들의 패러다임은 우리는 정권으로서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개인이 아니라 정권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덕분에 전쟁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세계 경제의 압력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고 그들은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러날 때 아마도 이전에는 봉쇄되지 않았던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어주는 대가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부분적으로 봉쇄를 해제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테헤란에서 나오는 극도의 뻔뻔함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에게는 전쟁을 시작했을 때보다 전략적으로 더 나빠 보이는 위치에서 끝내거나 아니면 더 확전하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남게 됩니다. 이제 확전이라는 선택 자체가 매우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몇 시간 후에는 트럼프 본인까지도 확전해야 한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트럼프가 제안한 일부 확전 방안들은 명백히 전쟁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걸 트윗이나 트루스, 소셜 게시물로 미리 알리는 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또한 그 정권이 결과에 신경 쓰지 않아서 설득이 불가능하다면 여기에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한 말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사람들과 싸우려면 아마도 유일하게 그럴듯한 목표는 정권 교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점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지도부 제거 후 군사 쿠데타 계획이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이란 측을 설득해 해협을 다시 열게 할 것 같고 트럼프는 그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겁니다. 그건 굴욕적이겠지만 전쟁의 일시 중지로 포장될 겁니다. 지난 6월과 마찬가지로요. 즉 그들은 심하게 얻어맞았고 패배했으며 지도부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란 국민들, 어쩌면 이란 군대도 가서 스스로 자유를 되찾으세요. 사실 우리가 언급한 비참함을 제외하면 이는 지난 6월에 있었던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전쟁을 멈추고 더 나은 미래를 원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잠시 끊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으로 넘어가서 그 생방송을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런 일에 꽤 능숙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며 확인하죠. 사람들은 우리가 승리의 집에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CNN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여론조사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모두가 말하길 트럼프가 마가의 지지를 잃고 있냐고 하죠. 아닙니다. 저는 마가의 지지를 잃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는 제가 하는 일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CNN이 마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아주 큰 조사였고 매우 중요한 조사였습니다, 해리. 그리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놀랍다고요. 100% 지지였다고요. 그는 어떤 조사에서도 100%가 나온 적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질문은 마가 지지자들에게 트럼프를 지지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참고로 대부분 공화당원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 생각에 마가는 공화당의 대다수 거의 95%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여론조사를 했고 CNN은 100% 지지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지지하지만 이 일이 끝나고 다시 돌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전쟁은 수년간 지속됩니다. 우리는 그곳에 34일 동안 있었고 34일 만에 매우 강력한 나라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네, 만약 제 뜻대로라면 저는 석유를 계속 차지하고 싶습니다. 저는 미국 국민들이 정말로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아직도 거기에 있는 거죠? 누구를 따르든 그게 이란 국민을 어떻게 돌보는 건가요? 어느 소속이십니까? 네. 그건 말하자면 극좌 성향의 미치광이 집단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란 국민들은 폭탄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불만스러워합니다. 그들은 자유를 원하기 때문에 폭탄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위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만약 그들이 레슬러와 그의 친구들처럼 시위하면 즉시 총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서로 남아있는 명령입니다. 만약 그들이 시위하거나 거리로 나가면 즉시 총에 맞게 됩니다. 그들은 총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청을 좀 보냈지만 그 청을 전달해야 했던 단체가 제가 제 사람들에게 일어날 거라고 말했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정확히 그렇게 될 거라고 말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총을 보냈고 사람들이 깡패들에게 맞서 싸우도록 전달해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총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그 총을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멋진 총이네, 내가 그냥 가져야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정 집단에 매우 화가 나 있으며 그들은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 국민들은 자신들이 총에 맞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고 무기를 손에 넣게 되는 즉시 반격에 나설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기가 조금이라도 있고 그 무기가 반대편을 향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이란은 즉시 포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란에서는 그들에게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밖으로 나오면, 거리로 나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요. 오늘 아침 기준으로, 그리고 우리는 꽤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4만 5천 명의 시위대가 살해당했습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당신은 이란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말했죠? 정말 따뜻한 말씀이네요. 좋은 나라예요. 그들은 반격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거든요. 뭐 미사일이 좀 남아있긴 하죠. 드론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은 능력이 없어요. 비행기로 운 좋게 한번 공격하긴 했지만 우리가 다시 구해냈죠. 구조작전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2명이었어요. 그런 일이 전에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강력한 적의 깊은 영토에서 격추되면 그들을 구하러 갈 수가 없거든요. 한 명을 구하려다가 250명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총알구멍이 많이 난 헬리콥터들이 몇 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저는 우리 군대를 재건한 것에 대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첫 임기 때 우리 군대를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기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이며 가장 위대한 군대를 가진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 곧 기자회견이 있으니 모두 참석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곧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그녀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그녀가 하고 싶었던 말을요. 아이들이 시신을 발견합니다. 이 모든 일은 그들의 미래를 위한 거예요. 앞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금 전쟁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최대한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부모님, 조부모님을 위해서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전달받았습니다. 이란 국민들이 가장 불행해하는 순간 사방에서 폭탄 소리가 들릴 때가 아니라 그 폭탄 소리가 멈췄을 때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들이 멈춘다면 그건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뜻인가요? 우리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모두가 그걸 알고 있고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이 일이 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다양한 대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떠나면 그들이 재건하는데 15년 걸릴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을 끝내고 싶습니다.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미치광이들이고 미치광이의 손에 핵무기를 쥐어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